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웠고요. 너무 길면 힘드니까 조금씩 10분 정도로 해서 끊어서 갈게요. 자, 앞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아무튼 이렇게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이거 아니야, 못해 하고 소송이 이때 시작되고 그런 와중에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행정심판을 이유로 우리는 이걸 무효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행정심판 전에 소송이 먼저 시작됐어요. 이거 무효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시작된 소송은 이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 행정심판 때문에 못 받았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기각은 기속되지 않아요. 여러 번 말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아, 이 눈에는 정말 도저히 이걸 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해서 실시협약을 해지를 통보를 했다고 했죠. 남원 테마파크가 남원시로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더 이상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만하자. 라고 해지 통보를 해요. 자, 해지 통보가 되면, 자, 돈 빌려도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대출 약정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실시협약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해요. 대출 약정 기한 이익 상실이 뭐냐고 하면, 아까 그 앞에 말했죠? 이자를 안 내서, 대출금을 납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때 이미 7월 달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을 해서 독촉을 했다고. 야, 니네 왜 정상적인 그 기부 채납이랑 사용수익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야. 니네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때 이미 독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네들 진짜 안 되나 보네. 정말 해지를 하네. 돈 빌려준 나는 어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런 상황이니 그럼 남원씨 너는 예지 이후에 네가 잘못해서든 어쨌든 협약이 해지가 되면 네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 자, 이때 이 의무가 뭐냐면 대체 시행사를 세우는 거예요. 얘 말고 다른 시행사를 세워서 이 대주단이랑 약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대출 조건을 바꾸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남원시의 의무인데 남원시가 이것도 안 해. 라고 해요. 자, 해지가 되고 나면 이때가 해지가 됐죠? 23년 9월에 해지가 되면 1호부터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갑자기 시행사를 어떻게 세워?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이 기간 동안 니네가 대체 시행세를 세워서 안 되면 바지 사장이라도 세워서 이 사람한테 대출 약정을 새로 하게 하든지 조건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게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남원 씨가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 난 이제 안 해. 라고 말하니까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자, 이때 뭐라고 되었는지 판결문을 잠깐 볼게요. 자, 피고와 이, 피고는 남원시예요. 피고와 이는 시행사죠. 자, 시행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자, 이때 피고가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하고,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도착이 남원시에 바로 다음날 왔대요. 근데 남원시는, 야, 니네 자금 조달기, 대출 같은 경우 좀 바꿔봐봐 라고 한 거예요. 대출 이미 지금 시행이 됐는데, 대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대출금 갚기도 전에 이제 뭐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특정 감사를 하면서 이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F가 누구냐면 돈 빌려준 애. 얘네가 바로 이에다가 얘기해. 야, 니네 왜 이래? 귀사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서 사업 인허가를 적시에 획득하거나 유효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빨리 적법한 인허가를 획득해서 조속히 운영을 개시해라. 아직 개시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 개시하기로 했는데 야, 니네 빨리 개시 안 해. 이러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운영 개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출 약정상 채무 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의 병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고 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 신용 상태가 불량해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야. 대출금 납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니죠. 신용 상태예요. 자,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이 남은 시간 12개월이 지난 시기까지 대체 신행자 선정만 하면 돼요. 선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은 시간 대출금 원리금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거를 하면 대체 시행자 선정을 하면 대출금 손해배상 우리가 안 하죠. 근데 대체 시행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나? 얘네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었잖아. 실제로 영업을 언제까지 했냐면 24년까지 했어요. 그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걔네한테 정상적인 사용수익 허가 주고 기부채납 받고 했으면 우리가 이게 손해배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 나 안 해. 무조건 안 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이가 야 나 6월 28일 날
독촉 사실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 전달해. 야, 우리가 이거 빨리 안 하면 이게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고 기한이 상실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안 하도 남은 씨가 몰라 안 해 이렇게 해요. 자, 이럴 때 적시 지연되지 않을 때 주무관청의 업무 불이행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야 협약에 그걸 안 해서 이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가 자동으로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사업비 전역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된다고. 니네가 이거 빨리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요가 안 해주면 니네 업무 불이행으로 간주돼서 협약 해지가 되고 니네가 이거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해줘 라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해도 남은 씨가 몰라 안 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남은 씨는 뭐 이렇게 특정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안 되고 해서 나는 못 하겠으니까 니네 그냥 이렇게라도 영업을 시작해. 자, 이렇게라도 영업을 시작해라고 해도 이거는 정상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운영사는 이때 임시로 운영을 개시를 하죠. 이 임시로 6월부터 8월 이 임시 개장하지 못했던 사이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예요. 1심에서. 자, 이렇게 되면서 빨리 계속 하라고 하고 서류도 갖다 이미 기부채납하라고 받으라고 서류를 첨부하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 1년이나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에다가 야, 니네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 거 문제 있어. 지금 기한이 상실 발생 중이야. 이런데도 일단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 중이긴 하고 이렇게 니네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하겠다고 23년까지 계속 이 시행사가 우리는 정상 영업할 거고 대출금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기한이 상실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선언을 좀 빌려준 내가 먼저 하는 거거든. 이때 이미 22년에 이미 발생했지만 야, 너 이거 기한이 상실이야. 딱 선언을 하는 시점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로 상환해야 될 대출이자를 니네 이런 식이면 대출 갚을 수 있겠니? 이때 23년부터는 너네 못 갚을 것 같은데 이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23년 8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해지된다 알려줘요 또. 근데도 몰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는 못 받아 이러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면 우리는 해지야. 이때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걸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진행할 때 임시 개장 전까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을 이미 했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한 건 아니라고 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영업하기 전까지 기부채납 받고 영업해야 되는데 영업하지 못했던 시기까지는 손해배상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을 해요. 대주단이. 자, 얘가 남원 씨에다가 안 되겠다고 23년도에 하죠. 그 다음에 대주단이 빨리 대출 약정이 기한이 상실되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이때 같은 기한이 상실이 되었으니까 이 해지에 따라서 12개월째 되는 날까지 9월에 이거 잘 봐주세요. 24년 9월까지예요. 24년 9월까지 이 시행사를 대신해서 대치제에서 선정해야 돼. 그래서 걔로 하여금 약정에 대해서 재약정을 하든지 상환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네 이거 안 하면 니네가 손해배상 물어야 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남은 씨는 몰라 문효야 아니야 못해. 자, 이렇게 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니네가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한다고 하니까 기한이익이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아까 이때였잖아요. 이때부터 12개월이니까 24년 9월까지는 우리가 시행사를 세우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이 사이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죠? 그때 이미 몰라 이거 아니야 이거 무효야 라고 해서 이때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이 돼요. 되고 소송이 제기되잖아요. 이거 아직 시간 남았잖아. 원래 24년 9월까지잖아요. 근데
남원시가 안 하겠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이 이때 이미 됐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체상금, 지연이자 있죠. 12%짜리 그게 땡겨서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빨리 받으라고. 안 받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몰라 안 받아. 계속 그렇게 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사는 24년 6월까지 영업을 했던 걸로 알아요. 자, 그럼 영업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죠. 그럼 이때라도 그래 일단 니네가 영업하게 해봐 라고 했으면 손해배상 우리한테 408억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근데 이거 절대로 못 받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된 소송에서 남원시는 다 졌어요. 자, 봐요. 소송을 누가 하고 있다? 자, 원고가 먼저 한번 했어요. 이 원고가 시작할 때 규칙 사유가 본인들한테 있으면 소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했던 말 맞나?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 안 했구나. 결혼을 했는데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규칙 사유가 없어야 돼요. 우리 모 대기업 회장님 있죠? 그분한테 규칙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민사는 본인한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소송 제기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좀 지우고. 자, 원고가 얘네들이 남원시로 소송을 제기하죠. 자, 그래서 소송은 누가 해? 일단 원고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졌어요. 이거 수익,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익 허가 안 해줘가지고, 받아야 될 6월 달부터 임시 개장하기 전까지의 2달, 그러니까 3달인가, 뭐 2달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맞아. 라고 해서 얘네가 이겨요. 그리고 이거 수익률 저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상관없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했어요. 판결문에 이미 나온 거 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거짓말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남원시가 졌어요. 어쨌든 둘 다 졌는데 남원시가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어요. 항소를 해요. 항소도 어떻게 했다? 다 졌어요. 항소를 진 다음에 지금 대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고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아까 봤던 거 있죠. 뭐 재결 기각은 우리를 기속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주장 의미 없다. 이거 12월 달이었는데 그 전에 7월 달부터 이미 이거를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 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다시 볼 건데요. 그 전에 원래 자료로 좀 가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23년 12월에 운영단까지 이제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때라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몰라 내가 말한 건 맞아 나는 그냥 갈 거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 다시 이 자료를 보면 BTO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사업 추진 방식이. 그러면 지어서 받고 운영 허가 주는 거. 자, 이거는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간 사업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는 기부 체납 받고 얘네한테 사역권 부여하고 얘네는 서비스를 이용자한테 제공하겠죠.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BTO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금 갚는 거예요. 자, 여기 수익 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내가 영업이 되든 말든 거기에 대한 수익 보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용인경찰청하고 차이예요. 용인경찰처럼 도로교통시설, 그러니까 뭐 그 교통수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 버스나 이런 걸로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유원지 시설, 이런 일반적인 BTO 방식에는 수익 보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영업을 잘 하든지 말든지 그건 걔네 사정이고 나중에 얘네가 정말 무너지면 그때 가서 따질 일들이고 일단 저희는 수익 보전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얘네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수요자 예측을 당초에는 판결을 보시면 22만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연간 22만 정도면 많아요? 안 많아요. 시장님은 일주일에 뭐 200만도 얘기하잖아요. 뭐 145만, 200만만 얘기하잖아요. 1년간 22만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초부터 광활루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남원에 이미 온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게 수요자 예측이 과다하다? 아니에요. 1년에 22만이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결문에도 판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쨌든 투자 부담은 누구한테 있다? 얘네한테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 동네 와서 우리 재정 투입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 유치해서 보조금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 몰라 니네 알아서 해. 무효야. 우린 그런 거 몰라. 해버리신 거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제 일일이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 사업자가 대출금 미상환 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상환하는 상황이 생겼다? 아니 그 전에 그 기부 체납하고 사용 수익 허가를 못 받아서 이미 기한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거를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 1년간 시간을 줬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정말 대출금 미상환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도 한번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